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시시각각 2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아주 날씨가 대단히 좋은 5월입니다. 4월은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정말 가슴이 무거웠고요. 많은 어려운 시간을 지냈는데 5월 그나마 국민들이 조금 더 어려운 가운데 활기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또 많이 찾아오는 계절이에요.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이 1,000만 명을 넘었다고 들으셨죠? 그런데 이분들이 오시면 묵을 곳이 마땅치 않고요. 또 한국의 좀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숙소도 마땅치 않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또 방 한 칸을 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다소 이상적인 가능할까 의문이 드는 일을 실현하신 분이 있습니다. 조산구 공유민박 코자자 대표님 오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함께 나눠 쓰는 공유에 대한 개념 공유민박인데 그 공유민박의 이름이 코자자입니다. 코자자. 코자자 어린이한테 이름 참 잘 지셨는데 아직은 좀 막연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업체입니까? 예, 코자자는 그 말씀하신 빈방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경제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 코자자를 이용하면 빈방이 있는 주인들은 누구나 무료로 빈방을 올려놓고 그리고 가게 경제에 도움도 받고 글로벌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객 입장에서는 호텔보다는 좀 더 경제적이면서도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서울의 어떤 그 문화나 이런 어떤 음식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자자입니다. 네.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일부러 뭐 민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문화를 좀 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홍대 주변이라든지 이쪽에 저희 방송국 있는 명동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혹은 이제 일반인들이 빈방을 이렇게 엮어낸다는 거. 이걸 엮어내신다는 게 중요한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방을 제공하는 분들은 어떻게 빈방이 있다는 걸 올리고 사용자들은 어떻게 여기다가 접수를 합니까? 네. 일단은 방이 한두 개 있다고 해서 네. 뭐 손님들을 막기 위해서 자기 주소나 전화번호를 온라인에 올려놓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자자는 빈방이 있는데 그런 프라이버시 그런 것들을 노출 안 시키고도 네. 그리고 처음에는 모르지만 코자자가 제공하는 정보, 게스트 정보, 여행객의 정보나 이런 걸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선택해서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여행객은 나름대로 이제 저희 코자자 사이트에서 주인의 프로필도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숙소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고 이용 후기 등을 보고 그리고 자기의 적합한 곳을 선정해서 네. 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섬에 잘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빈방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가가 되게 큰 어려운 사항인데 그걸 극복한 게 코자자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빈방을 내놓은 공유하시는 분들은 일반 시민들도 있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겠군요. 예, 다양하게. 네네. 그러면 우리 조 대표님도 실제 이런 그 서비스를 엮어서 하고 계신데 실제 빈방을 좀 내오셔서 사업에 동참하고 계신가요? 직접적으로 제가 저희 방을 내놓고 이렇지는 못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회사 차원에서 네. 한옥과 그 다음에 스튜디오 이런 곳을 나름대로 공유를 하는 일이 있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여행객으로는 한옥이나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체험을 하고 했었습니다. 네. 자, 정말 시대가 요청한 그런 어떤 IT 산업의 발전 또 함께 나누어 쓰는 공유 경제가 만들어낸 이 형태입니다. 빈방을 공유하는 이런 그 사업인데요. 공유 사업인데. 근데 조상구 대표님은 그러면 여행업계에서 쭉 종사를 하시면서 이런 걸 기획하셨을까 궁금증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가 또 않으시다면서요. 네네.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2012년 1월 19일 날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네. 그 당시 회사 이제 LGU 플러스를 다니다가 이제 한국에서 공유 경제 스타트업을 한다고 하니까 네. 가장 친한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한 25년 동안 인터넷 경험과 경력이 있는데 공부도 그쪽으로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오프라인 사업이냐, 그것도 숙박, 이런 어떤 그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 이유는 실은 지금 상황이 온라인의 어떤 혁신이 오프라인에 이어져서
대단히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5년 동안 가졌던 온라인의 어떤 그 경험을 오프라인에 적용해서 온라인에서 어떤 경제보다는 더 큰 어떤 경제적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기회를 거기서 발견했기 때문에 네. 오프라인 쪽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네, 2012년 1월이니까 이제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왜 그런 일을 하는 거냐고 주변에서 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그 판단이 옳았고 굉장히 부러워하시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자기 집을 내놓는다는 것이 공유한다는 것이 사실은 공유라고 하는 것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이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일정 부분 좀 침해받는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우리 차라리 집에 안 쓰는 물건을 좀 누구를 위해서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는데 우리 집에 방을 하나 외국인들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놔? 이게 굉장히 좀 거부감이랄까요? 어려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초기에. 네, 맞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두 가지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첫 번째가 한국의 어떤 폐쇄적인 문화, 네. 어떤 그 정서,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의 가옥 구조가 어떤 그런 공유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측면,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업이 힘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2년 동안 지금 이제 2년 지난 지금에 보면 빈방 공유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처음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접근을 해야 하지만 외국 사람들 맞이하고 이러다 보면 경제적인 것 이상의 어떤 가치, 집에 있으면서 마치 세계 여행을 하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점차적으로 기존의 어떤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경제적 이점,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에 대한 인식 때문에 더 오히려 공유 경제, 빈방 공유가 활성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공유 민박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민박을 이용하는 분들 또 방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실제적인 유익.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빈방 공유를 하는 가장 큰 네. 이유는 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빈방 노는 방 있는데 그걸 노느니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제일 크고요. 네. 그리고 여행객 입장에서는 호텔보다는 좀 싼 곳, 그러면서도 아주 항상 똑같은 호텔이 아닌 좀 독특한 어떤 곳에서 머물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이제 여행을 다녀보셔서 알지만 네. 호텔에 머물다 동네 뒷동네를 가본다든가 이러면 어떤 새로운 어떤 감흥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위해 사실 여행을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호텔 사실은 여행 가면 호텔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도 많지는 않습니다. 잠만 그렇죠. 자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럭셔리한 곳을 갈 필요가 없는데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또 많아요. 자, 이렇게 이 민박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혹은 또 방을 제공하는 분들 모두에게 유익이고 사회적으로도 공유 경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서 유익인데, 다만 서로 모르는 것도 이제 모르는 것을 넘어서 어색함을 넘어서 이게 좀 사실 또 안전 문제로 누가 벌써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인다 이랬을 때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무슨 돈안이라든지 집주인이 이런 우려감도 있을 수 있고, 또 방을 찾으시는 분들도 이분이 정말 또 믿을 만한 분인가 이런 약간 뭐라고 할까요? 신뢰에 관한 어려움, 이거를 해결을 하셨습니까? 네. 예, 그 문제가 이제 빈방 공유, 빈방 공유뿐만 아니고 모든 공유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서비스를 처음에 디자인할 때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접근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했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한 우려가 그렇게 크게 큰 문제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가 2년 동안 경험한 바도 그렇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쪽 분야에 앞서가고 있는 에어비앤비의 통계 수치를 봐도 네. 그런 어떤 그런 이슈들이 오히려 기후였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고요. 하지만 여전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궁극적으로 이제 풀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미 서울이라는 곳이 글로벌 시티, 메가시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인식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만큼 올라왔단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 측면에서 하셔야 될 것들은 또 하셔야겠죠. 그런 걸 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에를 가서 민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때 보통 외국에 가서 민박을 이용하면 한인들이 그곳에서 민박을 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오시면 우리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민박의 어떤 빈방 공유 프로젝트란 말이죠. 글쎄 외국에서 지금 이렇게 코자자 같은 어떤 공유 민박 이런 형태로 했던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붐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서울 한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외래인 숙소 뭐 부족 문제 이슈도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전에 어느 곳을 여행을 간다고 하면 일단은 그 새로운 곳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안전이라는 어떤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옛날에 이렇게 정보통신이나 이런 걸 발달하기 전에는 안전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호텔을 선호했지만 예. 지금은 항상 모든 곳에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고 항상 인터넷이나 모바일 통신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욕구 이상으로 호기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네. 아주 일상적인 호텔보다는 지역의 민박을 좋아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는 공유 민박 코자자의 조산구 대표님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나누는 또 민박의 형태의 어떤 여행 트렌드가 단순히 우리는 지금 객실 부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그 트렌드로서 자리를 맞습니다. 잡아가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호텔 주변에 부족해서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막 짓다 보면 조금 지나면 또 공급이 많아서 걱정할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단순한 객실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새로운 어떤 숙박 문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한국인을 찾는 그 외국인들은 특별히 자기가 묵는 곳에 대해서 어떤 좀 선호도, 과거에 뭐 호텔에서 새로운 쪽으로 좀 선호도가 좀 바뀌고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2년 동안 해왔어도 한국은 이제야 이제 여러 호스트분들, 이제 주인장들이 빈방 공유에 참여하는 상황이고요. 거기도 이제 표현하실 때 원래 그 주인장이라고 표현합니까? 주인장, 저희는 이제 호스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왜냐면 호스트보단 주인장이 훨씬 좋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로 저희가 앞으로 궁극적으로 모실 여행객들이 외국인이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쓰는 구체적인 표현을 해줘야 그런 표현이 되니까. 약간 익숙한 것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한옥스테이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찬사, 네. 특히나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님 같은 경우는 네. 집을 앞으로 짓는다면 머문 다음에 한옥과 같이 멋진 집을 짓겠다라는 정도로 한옥에 대해서 찬사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아트 갤러리 아니면 여러 어떤 다양한 숙소들이 이제 빈방 공유를 통해서 그 외국인들 맞을 수 있는 준비가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조 대표님 사무실 계신데도 보니까 종로구 북촌이군요. 북촌에 네. 그쪽에 이제 한옥을 그러면 공유해서 내놓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제 한옥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아주 우리가 마치 그 몽골에 가서 그 몽골인들의 그 텐트 뭐라 그럽니까 뭐 게르라고 합니까? 네. 거기서 하루 자보는 것과 같은 그런 흥분감이 있을 건데요. 그런 한옥 스테이 또 템플 스테이 이런 것도 맞습니다. 예. 네. 템플스테이 같은 거는 그러면은 종교 단체와 연결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굉장히 특이하게 여기겠네요, 외국인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예. 한옥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관심이 있으셨고, 그러니까 이런 그 민박 공유 비즈니스를 포함해서 한옥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신가 보죠? 근데 한민족이라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빈방 공유를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공간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한옥의 가치 이거를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사명감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대한 에어비앤비 지금은 회사 가치가 10조 이상이 되는 회사인데 그 회사하고 차별적으로 경쟁하는 데 있어서 한옥이 대단히 전략적으로 좋을 거라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판단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빈방 공유를 위한 여러 가지 법적인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전부터 정부에서 한옥 체험살이라는 어떤 그런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어서 초기에 공유경제 초기에 어떤 법적인 문제를 피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물론 이제 방을 세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글로벌 민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옥을 가지고 있어야만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도 평상시 우리가 사는 모습에 방들도 공유하실 수 있지만 한옥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많으시다는 건데요. 실제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움이나 정서가 있지만 실제 생활의 불편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한옥을 체험하시고 나면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만나본 외국인들의 한 70%, 80%는 대단히 만족을 했고, 그중에 한 50%는 정말 네. 감탄을 원더풀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옥에 머무는 분들이 보면 이 단순한 숙소로서보다는 어떤 한국의 문화 체험이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네. 어떤 한옥의 어떤 아름다움을 수용할 수 있는 불편함을 넘어서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옥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은 한옥에 대해서 내국인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건강한 불편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옥 자체는 너무 이렇게 온도를 높게 안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자연 속에 지어졌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연 친화적이고 건강에 좋은 것, 그것을 위해서 다소의 어떤 불편함이라는 것은 그냥 불편함이 아니고 더 좋은 어떤 장점을 주는 불편함이기 때문이죠. 네. 한옥 스테이가 지금도 있으시겠지만 좀 활성화가 되면요. 외국인들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 사는 저를 포함해서 한옥에 살지 않는 상작각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이용해보고 싶은 분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네, 사용해서 실제 한옥이라고 하는 사용해보고 숙박해보고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또 체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공유경제에 관한 그 관심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또 지금 시장 오시고 나서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카쉐어링 얘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빈방 쉐어링 하는 것들도 이 사업 자체에 일단 관심이 있겠지만 조금 더 꿈이 있으시다면 사회적인 어떤 공유경제에 대한 비전이나 꿈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빈방 공유하는 사업이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당장에 그 빈방 공유를 하면 서울의 호텔 객실이 아무리 많이 잡아도 35,000 이하입니다. 네. 일본 도쿄는 그 방문객이 1,000만이 안 되는데 12만 5천 개의 호텔 객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여행객들은 늘어나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을 지어 놓으면 그건 호텔로만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시간도 걸리고 그다음에 공해 유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네. 당장 그 각 구 20개 구에 100개 정도의 어떤 객실들만 확보해도 금방 3,000개 정도의 숙소가 확보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공해 유발 없이, 그리고 숙소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여행으로서의 숙박이 공유 경제, 빈방 공유로 가능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공유 경제라는 것은 빈방 공유뿐만 아니고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경제적인 해법이고요. 그런 면에서 샌프란시스코가 공유 경제 도시를 처음 선언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서울은 그야말로 공유 경제 수도라고 불릴 만큼 명성이 자자합니다. 저희 코자자가 첫 번째 공유 경제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님이야 그 혁신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네.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하고도 서울시가 공유경제에 대해서 지원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 개인 업체시긴 합니다만은 서울시와도 이렇게 협력해서 서울시의 또 공유 이 기업으로 선정이 되시고 25개 서울시 자치구들이 있는데 자치구들하고도 좀 협력을 하고 계시거나 좀 모색을 하시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서울통상진흥원하고 네. 업무 협약을 맺고 외국에서 한국을 찾는 일반 관광객이 아니고 사업하는 바이어나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네. 위해서 각 구에서 한 100개 정도의 좋은 그 민박 숙소를 확보하는 사업을 하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서울에 어디에 가나 비즈니스만마저도 편하게 경제적으로 그러면서 서울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빈방 공유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아직까지 조금 생소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 한다는 게 굉장히 초기에 말이 그렇지 2년 동안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공익경제에 대한 또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어떻게 좀 참여하면서도 관심 있게 볼까? 앞으로 계획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제가 이제 빈방 공유라는 공유경제 개업을 시작할 때 제가 가졌던 비전은 온라인에서 무엇이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 있듯이 오프라인에서 우리 생활 모든 것을 쉽게 공유하고 그러면서 그 자연을 지구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서로의 소통과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오프라인의 페이스북이 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비전이 솔직히 실현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당장에는 빈방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고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 트래블텍 컴퍼니로서 글로벌 경쟁자인 에어비앤비와 경쟁해서 최소한 한국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단순한 숙박 제공이 아닌 한국에 오면 코자자를 통해야 아주 여행을 즐겁고 더 활차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회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도 어르신들이 건강하려면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러거든요. 네. 이렇게 이 코자자가 앞으로 이 공유민박뿐만 아니라 공유경제에 대한 뭐 다양한 그 시각들을 또 확산하실 수 있는 가능성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시각각 토크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흥미로운데요. 공유민박 코자자의 조산구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자자 하십시오. 네.